안 돼. 재고창 너는 그냥 3분 동안 쉬어. 자, 재고창 계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프라임 0은 0이에요. 4차 함수입니다. 자, 4차 함수 출발은 일단 W자로 출발합니다. BD층 쪽으로 그린 거고, 우리는 이 위치가 선생님 그래프는 대충 그린 겁니다. 현재로서는. 알겠어요? 자, 그림을 4차 함수 그릴 때는 얘의 간격이 똑같으면 W가 정확하게 대칭 쪽으로 나올 거고, 한쪽 간격이 조금 더 멀어지면,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그래프가 훨씬 밑으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리면 됩니다. 일단 알겠어요? 여기서 출발하고, 그리고 이 지점과 이 지점이 붙으면 이 그래프 꽤 많이 나오는 그래프. 나는 그래서 문제를 이런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릴 거고, 이 위치하고 이 위치가 바뀔 수도 있어. 이게 왼쪽과 이렇게 오른쪽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요 정도 그래프는 생각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4차 함수가 나오면 일단 그래프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는 거야. 얘는 아직은 모릅니다. 이쪽이 더 아래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 이건 아직 몰라. 그래서 이 위치가 판단이 되는 순간 그래프를 좀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 일단 그런데 우리가 4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생각은 일단은 모르니까 그냥 하나를 일단 보면서 하려고 하나 그려놓은 거야. 이 그래프 맞다가 아닙니다. 아직은. 이 되시죠? 자, 그러면 프라임 0은 0이고 프라임 3은 0이고 F0은 0이다. 우리 요 두 개에서 뭘 할 수 있죠? 중근을 갖는다 이거지. 중근. 그러면 0하고 3, 0, 3, 0, 3, 0, 3 이래 되네. 그러잖아. 0, 3, 0, 3, 0, 3. 아직은 몰라. 오케이? 모든 양수 K에 대하여 무한대부터 K까지. K는 양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2 이런 수야. 무한대부터 2까지 감수하고 있네요. 프라임이 0보다 작거 나갔다. 근데 아까 뭐 했어요? 0에서 걸렸잖아. 0에서 이런 지점이 걸렸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그래프가 내려가다 올라가면 말이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뭐 내려가다 올라가면 안 된다. 계속 내려가야 된다. 이 말이 되겠네. 오라 그러면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그래프가 일단은 모양이 나왔네요. 이런 식의 모양이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뭐가 있었습니까? F0은 0이 있었어요. F0은 0. 여가 0. 그리고 여기가 얼마? 여기가 3. 맞죠? F3이 지금 F'3이 죄송합니다. 틀렸어요? F'3이 70이야. 70이라는 것은 이쪽이겠네. 일단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지금 얘 이용했고 얘는 아직은 이용하지 않았고, 그래서 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프까지 그렸습니다. 자,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a의 최대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왔네요. fx가 a보다 크다. 이 위치가 지금 a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여기 됐습니까? fx가 a보다 크다. a의 최대값이라는 것은 a가 최대한 어디까지?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그럼 뭐야? 극소값을 구하시오. 이 문제네요. 식이 다 나왔나요? 그러면 우리는 x는 최고창이 1, x 0에서 3중근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근데 요 위치에 선생님 설명했나요? 비율 문제 설명했어요? 해줬어 안 해줬어? 증명해줬어 안 해줬어? 기억이 없지. 얘가 3대1이라고 증명했어 안 했어? 얘를 미분하면 나옵니다. 알겠지? 자, 우리는 fx가 있고 알파 값은 여위치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를 4알파라 놔도 괜찮습니다. 얘가 3대1이니까 4알파로 놓으면 계산이 좀 더 편할 거야. 그거는 엄청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케이.
식 나왔고 우리는 미분에서 3는 72가 나오니까 알파 값 구하고 우리는 극소값 위치 알아낼 수 있겠죠. 몇가 4알파라고 했으니까 알파 구하고 3알파 집어넣으면 좀 더 연산은 좀 더 빨라질 거다 이 말이야. 에? 알겠죠? 다음 48번 수직선 위의 점 x는 2에서 출발하여 속도입니다. 속도 m으로 움직이는 점 a와 시각 t에서의 위치 bt가 이거인 b가 만나는 횟수를 fm이라고 합니다. 자, m이 드디어 나왔어요. 수직선에서 2에서 출발해서 속도 m으로 움직이는 a가 있을 거고 a가 여기까지가 a고 얘가 b야. 그래서 두 개가 만났대. 만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만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박수 쳤단 말이야. 수직선에서 B의 위치는 시각에 따른 위치가 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A라는 애는 E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만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위치가 같다 이 말인가? 위치가 같다? 그럼 얘 A의 위치는 뭡니까? E 플러스 MT. 그 다음에 B는 뭐 이거네. 그러지? 그래서 M에 따라서 만나는 횟수가 달라진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FM이 구간 K는 몰라. K부터 무한대까지는 연속이 된대. 그지? K가 예를 들어 3이라고 생각하면 3부터 무한대까지는 FM이 연속이야. 자, FM은 좀 전에 뭐 했습니까? 만나는 횟수였죠. 만나는 횟수가 3부터 무한대까지 변하지 않는다 이 소리가 되겠죠. 그 전에는 변했다고 장담 못하겠지. 장담 못하겠지만 이 K라는 위치에서 변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뭔 말인지 됩니까? 그러면 요놈의 뭘 구한다? 방정식을 구한다 이 말이 되겠죠. 자, 이거 어떻게 구한다 했습니까? 어떻게 구한다 했어? 홍몽 이거 어떻게 푼다고? 어떻게 푼다고? 뭐? 아, 그래프를 그리겠지. 그냥 나도 그릴 거야? 2를 넘겨. 그래, 2를 넘겼어. 2만 넘겨? MT는? 선생님이 요거를 어떻게 요놈을 이렇게 넘겨서 푸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식을 놓는 방법이 있다 있죠. 선생님 설명했어. 10몇 번에서 11번인가 13번인가 있었어. 요렇게 놓고 하자고 했습니다. 요렇게 놓으면은 얘하고 얘의 교점으로 문제를 풀겠죠. 엄마 이해 됩니까? 그래서 교점으로 문제를 풀면 세제곱 2 그 다음에 MT 원점 지나는 직선 그래프를 왜 이렇게만 그랬지? 왜 이렇게 그랬을까요? 선생님 돌리려고 일단 그린 거야. 알았어? 근데 왜 여기서부터 그랬을까? 봄이나 왜 여기서부터 그랬을까? 원점을 지나니까? 아니야. 그렇지. 시간은 양수니까 우리는 오른쪽만 볼 거야. 시간은 양수잖아. 0을 보냐 안 보냐는 일단 문제에 따라서 다를 거고 시간은 양수잖아. 오른쪽에서만 만나는 교점을 구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현재 교점 몇 개? 몇 개? 홍목 몇 개? 왜 여기는? 오, 들었네? 오, 들었어. 귀도 있어. 그래서 몇 번 만나? 한 번 만나고 그 다음부터 두 번 만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위치를 구하면 되겠다. 이때의 누구? 이때의 기울기를 구한다 이 말이 되겠네.
그렇지. 기울기가 뭐보다 크면 교점이 두 개니까 연속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오케이. 다음. 어? FM이 뭐라고? 만나는 횟수. 교점이 두 번이란 것은 두 번 만났다 이 말이지. 어? 일정 부분 넘어가면 무조건 두 번 만났다 이 말이야. 다음. 자, 사각형 정사각형 교점이 0,1. 누가 0,1이야? 요것이 0,1인가 보네. 두 대각선의 교점이 몇 초 1의 속도로 움직인다. 누가? 아, 대각선의 교점이 이 점이 몇 초 1의 속도로 x는 x좌표는 1의 속도네. 다시 말해서 이 교점이 뭐가 되는 거야? 이 점이 t, t 제곱이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넓이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엄밀히 생각한다면 이 도형이 t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만나는가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와우, 이것만 갖고 움직이면 안 되겠네. 요게 있어야겠지. 대각선의 교점이 그래프를 따라서 움직이는 상황이 발생해야 되겠죠. 맞죠? 이 점을 잡고 움직여야 된다고. 지금 요렇게 가운데 점을 잡고 움직일 거고, 우리는 겹치는 부분을 볼 거라는 거지요. 가운데 점을, 대각선의 교점을 잡고 움직이면서 우리는 겹치는 부분을 읽어낼 거야. 그러지? 계속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다가 가다가 어느 순간 끝나겠네. 없네요. 맞습니까? 얼마까지 있는 거야? 이 위치가 얼마일까요? 이 위치가 얼마야? 이때가 어떤 때야? 와, 1,0 맞습니까? 정사각형 길이가 얼마야? 한 변의 길이가 1 나왔나요? 1 나왔으니까 지금 절반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t가 1일 때잖아요. 이때부터는 공통 부분이 없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어요? 근데 그 전까지 상황 중에 넓이가 가장 넓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아, 변화율이 최대가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때의 넓이만 구하면 되겠네요. 이 넓이는 이 길이 얼마죠? 자, 여가 t죠? t, t 제곱이지? 왼쪽 위로 갔지? 그럼 요점의 좌표 구할 수 있어 없어? 왼쪽 위로 갔잖아요. 구할 수 있겠지? 이 점의 좌표 우리는 구했어 못 구했어? 구할 수 있지? 그럼 넓이 구할 수 있겠죠? 패스. 54번. 이 책에서 생각보다 꽤 어려운 문제가 54번입니다. 두세 문제가 좀 어려운데 그 중에 하나가 54번이야. 자, 실수 XYG에서 합이 나왔고 제곱의 합이 나왔습니다. 세제곱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일단은 곱셈 공식 변형 같은 느낌 좀 듭니다. 그러지? 근데 얘하고 최대값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이거지. 우리가 고1 과정에서 아는 바는 없습니다. 요거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아는 것은 뭐 있어? 부등식에서 절대 부등식 형태에서 얘하고 얘의 비교하는 것이 있었죠? 있어 없어? 아, 얘하고 얘는 비교 없지? 뭐가 비교했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하고 xy, yg, gx는 비교가 됐었죠? 맞죠? 그 다음에 x 더하기 y 더하기 g의 제곱하고 3xy, yg, gx 비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랑 비교, 얘랑 비교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우리는 최대값, 최소값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까지 있습니다. 3차는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없어. 있어 없어? 절대부등식. 3차는 우리가 아는 3차는 뭐 있습니까?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플러스 g세제곱은 은은 아니고 일단은 여기가 마이너스 3xyg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x 더하기 y 더하기 g 이렇게 넘어가는 식이었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얘가 0이 나왔네요.
0 나왔으니까 아 이것까지는 우리가 아는 사실 여기까지는.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3xyg가 되겠다 라는 거네요. 일단 팡! 그러면서 시험을 어쩌고 어쩌고. 자 그러면 요놈의 최대값이야. x 더하기 y 더하기 g, x제곱 y제곱 g제곱 두 개를 통해서 우리는 요건 알아낼 수 있겠죠. xy 더하기 yg 더하기 gx는 얼마인가요? 요거의 제곱에서 요거를 빼게, 요거의 제곱에서 요거 제곱을 빼서 2로 나눈 게 이건가요? 맞나요? 마이너스 3입니까? 얘는 왜 구했어 근데? 혹시 몰라서 구한 거야. 아직은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릅니다. 알겠어요? 다시 말해 필요성이 있다 없다 기준을 모르면 일단 구해놓은 거니까 얘를 무조건 이용한다라는 것은 아니야. 오케이? 자 다시 갑시다. 얘의 세제곱이 지금 얘가 되는 건 알겠죠? 그러면 요놈의 최대값이 요놈의 최대값이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연결고리가 힘드네 지금. 힘들어요. 그래서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거야. x 더하기 y 더하기 g, x y g가 x가 나왔어. 3xyg가 나왔어. 뭐?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넘어가겠네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넘어간다. 이거는 새로운 식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너희들이 힘든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을 생각할 수 있겠네. t 세제곱 0 마이너스 3t 플러스 k라고 놓겠습니다. 아직은 안 나왔지. 뭔지는 아직 안 나왔어. 그걸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얘는 0의 세 실근이 x, y, g입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목적은 누구야? 얘라고요. 봄이나 얘라고 해. 여기서 누구야 그러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k인가요? 현재 k라 났으니까 요놈을 k라 넣을까요? 요놈이 뭐라 넣을까요? 3k라 넣을게요. 3k라 넣으면 식이 바뀌어야 되나? 곱이 k로 났으니까 여가 마이너스로 바뀌겠네요. 맞나요? 그거는 부호 위치적인 생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3k가 되겠다. 요거네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3k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그 3k식이 ft로 나왔네요. 그러면 우리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홍멍 또 울고 있다. 또 울고 있어. 이렇게 슬픈 드라마지. 렐로야? 승현이 못 봐서 울어? 승현이 봐서 울고 못 봐서 울고 맨날 울고만 있어. 자 우리가 원하는 건 3K야. 거의 다 나왔습니다 이제 흐름은. 그래서 FT식이 나왔으니까 요놈에 뭘 구하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자는 게 목적이 되겠네요. 근데 구할 수 있어 없어? 왜 못 구하지? 범위가 없어. 지금 3차니까 얘는 뭐가 있어? 양수 음수가 다 있는 거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범위를 지금 안 구했어. 범위를 안 구했어. 됐습니까? 범위는 어떻게 구할까요? 범위 어떻게 구해? 범위 어떻게 구해? 민준아 어떻게 구해? 들리게 좀 얘기해줘. 요거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여기에 t는 x, y, g 중에 하나다 이 말이겠죠.
여기 t랑 x, y, g와 똑같죠? 됐어요? 다시 말해서 t의 범위는 여기 있는 x, y, g의 범위랑 똑같다 이 말이야. 뭔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이용할 거야?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내용이야. 얘를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g로 바꿨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6 마이너스 g로 g제곱으로 바꿨어. 뭘 이용할 거야? 뭐가 보여? 뭐가 보여 여기서? 정상 뭐가 보이니? 요 식에서 보이는 게 뭐야? 우리가 넘어가야 할 과정이 곱셈공식 변형 보입니까? 곱셈공식 변형 보여? 보도 않으면서 그러고 있어. 또 뭐가 보여? 우리는 지금 범위를 구하고 있잖아. 그러지?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범위가 나와야 되니까 코시 보입니까? 코시 보여? 우리가 코시에서 나왔던 식입니다. 합하고 제곱이야. 합하고 제곱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1제곱, 1제곱, x제곱, y제곱, bx 플러스 y의 제곱 집어넣게 되면 6 마이너스 g의 제곱 b g의 제곱 넘기면 뭐야 3g 12 g제곱이 3g 제곱이 12 이렇게 된가요? 됐어요? 그래서 g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나왔네요. 다시 말해서 t의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란 소리고 그럼 그래프는 지금 0 이렇게 되네 지금. 여가 루트 3이죠. 그러지? 그럼 이거 어디 있습니까? 여가 2죠. 여가 마이너스 2입니다. 알고 있잖아. 루트 3 여가 1 여가 1 여가 2 그러지? 최소 최대 의식이 있다. 뭘 집어넣는다? 2하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최소 최대가 나올 것이다 이 말이 되겠네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식을 조금 이런 문제들은 좀 연습을 해서 이렇게 풀어야 돼. 좀 어렵습니다. 생각 자체가 좀 어렵다는 거야. 알겠어요? Z의 범위가 누구의 범위라고? T의 범위라고. 이 그래프를 이 범위만 그릴 거야.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한다 이 말이야. 다음 3차함수가 x는 3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야.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야. 뭐가 떠올랍니까? 3차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야. 멍멍 또 멍 때리지 말고 저 눈들이 한 3분의 1은 지금 풀려가지고 지금 나림이는 아니야. 오늘 나림이야. 요렇게 아이 진짜 너도 해주라고? 알았어. 나는 요구한 줄 알았어. 뭐야 3차 함수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 뭡니까? 변곡점이야. 변곡점 3차 함수를 미분하면 2차가 되겠죠. 미분이 변화율이잖아요. 변화율 최소인 점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이잖아요. 그 꼭지점이 3차 함수의 변곡점이라고요. 됐어요? 변곡점이 얼마를 알려준 거야? 3으로 올려준 거야. 상훈아 이 식에서 변곡점 얼마냐? 뭐 외우라겠지. 뭐라고? 마이너스 3a분의 b라겠죠. 마이너스 3a분의 b 마이너스 3분의 a가 지금 3이 나왔다. a는 마이너스 9네요. 알았어요? 물론 미분해서 구할 수 있다고 했어. 하지만 알아두라고 우리가 2차 함수 외우듯이 외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울기가 최소이고 극소값이 16이라니까 미분 나왔지. 16 구할 수 있겠네. 알겠어요? 다음. 자, 이 책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지금 이 문제입니다. 58번입니다. 수능으로 이것이 몇 번이 나왔더라? 20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9번에 나왔나 30번에 나왔나 그랬습니다.
실수 K에 대하여 fx가 3차가 나왔어요. 자, fx가 3차가 나왔습니다. 3차는 역함수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 그러지? 자, 3차는 역함수가 있어 없어? 기본적으로는 없죠. 보통 우리가 그런 그래프는 없어. 근데 역함수가 있다는 것은 그래프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다 이 말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 점은 얼마야 진제? 얼마? 1 미분해볼까? 우리가 미분하면 나오는 위치가 잠깐만 항상 0보다 큽니다. 여기다 뭘 집어넣을 거야? 선생님 1을 한번 넣어볼 거야. 1을 넣었어? 1을 넣었더니 이 점이 얼마가 돼? 변화율이 3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럼 생각보다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야. 왜? 이 위치가 가장 변화율이 가장 적다고 했습니다. 변화율이 가장 적다고 했어요. 알겠어요? 자, 여기서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역함수에게 나왔다는 것은 항상 증가함수이고 이 변곡점에 대한 변화율은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 알겠습니까? 왜? 이 점이 나왔다는 것은 역함수에서의 변화율도 또 얘기를 할 거야. 이 변화율이 얼마입니까 현재? 얼마라고요? 좀 전에 구했잖아. 얼마라고? 3이라고 했지. 그럼 이 역함수의 변화율은 얼마일까요? 역함수의 변화율은 3분의 1이죠. 자, 본함수 f'x가 항상 3보다는 크거나 같았습니다. 됐어요? f의 역함수를 g라고 놓으면 이 문제 아냐? 이 문제 아냐? f의 인버스를 g라고 놓으면 g 프라임 x는 어떻게 될까요? (3분의 3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가 떠올라야 돼? 3분의 1이 떠올라야겠지. 역함수의 직선의 역함수가 되면 곱이 1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3이 나왔다는 것은 역함수는 3분의 1이 나올 거고 3분의 1보다 더 어찌겠어? 더 작거나 같겠죠. 이 됩니까? 본함수, 역함수의 3차 함수 역함수 문제는 그래프 종류가 많지 않아요. 그러지? 3차 함수 역함수 문제는 기본적으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주로 첫 번째로 건들 거라고. 이게 됩니까? 프라임이 3보다 크다.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이 점의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우리 역함수는 3분의 1보다 작다 이거지. 3분의 1보다 작다 하면 일단 안 되고 뭐라 써야 돼? 0보다 0보다 크다? 맞습니까? 그래 안 그래? 0보다 크다. 맞나요? 3보다 크잖아. 얘 역수잖아. 얘가 무한대까지 갈 거 아니야. 무한대 역수는 뭐야? 0이 되겠지. 극한적으로는. 등호는 빠져야겠죠. 됐어요? 여기서 하나만 더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았습니다.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는 있겠지. 3차 함수니까 우리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0이 됐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간 거야. 이건 가능할 수 있겠지. 그러면 얘네 역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 모르면 수를 한번 집어넣으면 되잖아. 0보다 크다는 뭐야? 0, 1, 2, 3, 4 이렇게 갈 거 아니냐. 그럼 그게 역수가 우리가 프라임 x의 내용이 될 거 아니니? 맞니? 1이면 얼마가 돼? 1, 2이면 2분의 1. 그럼 0보다 크다는 것은 2분의 1도 있겠네.
2분의 1도 있겠지. 그럼 역수는 얼마야? 2가 되겠지. 0보다 작다는 아니잖아 지금. 양수의 역함수 무조건 양수야. 역수는. 알겠어? 그럼 얘를 어떻게 써야 돼? G 프라임 X는. 어? 아니 GX는 오늘 어떻게 돼? 0보다 크거나 같고 크고 0보다 크다. 자 이렇게 써봅시다. 얘를 그냥 이렇게 써볼까요?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지?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뒤집어져야 되지. 역수가 돼야 되겠지. G 프라임 X는 이제 등호가 이렇게 바뀌어야겠네. 맞죠? 됐어? 무한대 2분의 1은 얼마야? 무한대분의 1. 얘는 0이 되고 0분의 무한대? 0분의 있어 없어? 없죠. 그래프는 나올 수 있겠어 없겠어? 지금 역함수라고 하지 않고 y는 x 대칭한다는 말은 이렇게 될 거야. 봄이나 보고 있지? 좀 오버해서 그릴 거야. 0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좀 오버해서 그랬다는 이해되냐? 원래는 이게 원래는 순간이야. 프라임 0은 순간이라고. 근데 안 보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길게 그린 거라고 해. 안 보이니까 길게 그린 거야. 알겠어? 프라임 0인 부분만 그린 거야. 이해되니? 지금 이 말 지금 시각적으로 표현. 프라임 0은 순간이라고. 역함수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순간이라고. 프라임 0은 점이야, 점. 순간.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선생님이 좀 더 길게 그렸다고. 알겠니? 그럼 얘를 역함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 y는 x 대칭이 돼야겠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 돼?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겠지. 문제가 돼, 안 돼?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 그렇지. 1대1 함수가 아니라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함수가 아니겠지. 요 그래프가 요렇게 올라가 버렸어. 요렇게 올라가 버렸어. 엄마 이해되니? 됐어요? 그래서 미분, 우리가 역함수에 대한 내용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본함수가 있으면 y는 x 대칭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 없어? 그래프는 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함수라 하면 조건이 따라줘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역함수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발생할 수가 있을 건데 그 점은 이 점입니다. 뭐인 점? fx 프라임 x가 0인 점에서는 다시 무슨 얘기냐? 지금 요 얘기를 하는 중이야. 홍몽 정신 차려. 있었어? 우리가 알고 있는 x 세제곱의 그래프죠. 우리가 알고 있는 x 세제곱 그래프야. 얘 역함수는 있어 없어? 얘 역함수는 있어 없어? 있겠지. 하지만 그 함수가 미분 불가능한 점이 있더라 이 말이야. 알았어요? 그 미분 불가능한 점은 f 프라임이 0인 점은 미분이 g 프라임 x는 말하면 안 된다. 0인 점에서. 역함수가 fx가 있는데 그거의 역함수가 분명히 있단 말이야. 하지만 미분 불가능한 점이 발생할 수가 있을 건데 그 점은 f 프라임 x가 0인 점은 g 프라임 x를 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y는 gx가 이 점에서 미분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지금? 됐어요?
좋았어. 일단은 좀 어려운 내용이고 얘는 그래도 요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f'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과 역함수가 나오면 요걸 알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알겠어요? 다음. 하나만 더 하면 3차 함수는 이거는 역함수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어요. 있겠지? 역함수가 없지? 전화 왔어. 역함수 있어 없어? 없지. 하지만 y는 x 대칭 그래프는 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말인즉슨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얘를 구간을 이렇게 쪼개게 되면 잘라서 생각을 하면 이쪽에 역함수는 있을 거고 이쪽에 역함수는 있을 거고 이쪽에 역함수는 있을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3차 함수의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지. 이런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지만 y는 x 대칭 그래프는 그릴 수 있을 거고 구간을 쪼개면 그게 구간 쪼개서 역함수가 존재할 것이다 이거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y는 x 대칭인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 푸는 것이 발생할 수가 있을 거다는 거야. 알겠죠? 자, 이 문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자, fx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의 역함수를 gx라겠어요. 이거의 역함수를 g라겠어요. 이거의 역함수 우린 구할 거야? 안 구할 거야? 안 구하겠죠? 3차 함수 역함수는 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3차 함수 역함수는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본함수를 보면서 역함수를 생각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어떻게? y는 x 대칭시켜서 대칭시키지 않고 보는 방법이 뭘까요? 대칭시키지 않고 보는 방법이 대칭시키지 않고 보는 방법이 뭐야? y는 x 대칭시키지 않고 보는 방법이 얘를 y축으로 보고 얘를 x축으로 보면 됩니다. 얘가 y축이고 얘가 x축이면 돼. 알아서 네가 거기를 돌려서 봐야 되는데 문제점은 딱 이 시점에서 얘가 양수야. 이쪽이 양수라고. 그렇지? 왜냐면 여기에 우리가 대칭시키면 요렇게 돌아가야 되잖아. 따지면 이 그림을 종이 뒤에서 본다고 생각해야 돼. 대칭시켜야 되니까 좌우가 바뀌어야 돼. 이해됩니까? 이렇게 보긴 하는데 대신 조심할 점은 이쪽으로 가는 게 양수, 이쪽으로 가는 게 양수다.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자, 그래서 4f'(x) 도대체 뭔 말이여 싶으네. gx는 구하도 않을 건데. 그러지? 그래서 식을 봤더니 f'x라는 식은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라는 게 f'x고 그 f'x가 멍멍이 멍을 때리고 있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런가 모르겠어. 그러면 f'x는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고 f' gx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작업이 이것밖에 없어. 역함수를 구하도 안 했고 역함수하고 프라임은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g라는 함수와 f'이라는 것은 새로운 어떤 류 함수야. fx랑은 전혀 다른 느낌이 다르다고. 해석 자체 방법이 다르니까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알았어요? 만약에 f가 없으면 여가 없으면 프라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프라임이 없으면 뭐야 이거? x 상당함수가 돼서 그건 넘어갈 수 있겠지. 하지만 얘는 안 됩니다. 알겠어요? 됐어요? 넘어가는 방법은 다음에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공부를 하면 이놈이 g'x가 미분한 거야. 합성함수를. 그렇지? g'x 우리는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g도 없는데 어떻게 g'을 구해 지금. 그래서 다음에 미적분 정도 넘어가면 뭐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은 이놈을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는 것밖에 없어. 집어넣게 되면 순서를 바꿔서 3g제곱 마이너스 6g 플러스 6 여기다가 이놈을 한번 쓰고 갈게요. 12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24 플러스 12x 마이너스 18 이쪽 정리하면 마이너스 12x 플러스 6 없어졌네. 맞나요?
계산 똑바로 했나? 아니다. 맞나요? 맞죠? 그러면 그리고 3 날려. gx의 제곱 마이너스 2gx 3 날려서 44 플러스 마이너스 4x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되나요? 맞습니까? 식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f' 구해서 저 식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이 식은 잘 보더니 g에 대한 2차 식의 형태네요. 그럼 g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인수분해가 된다고 해? 인수분해 돼 안 돼? 된다고. 뭘로?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맞나요? 인수분해 됐어요. 그래서 gx 플러스 2x 예? 예? 마이너스야? 여가 마이너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인수분해가 그럼 여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맞네. 그러면 마이너스 2x gx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방정식이 나왔네요. gx랑 gx가 2x가 되든지 g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든지 2x 마이너스 2가 되든지 됐어. 네? 틀렸어. 여가 틀렸구나. 이게 틀렸죠. 그러면 이러면 다시 맞고 이래 되네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자, 두 번째 넘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요 방정식이 0부터 1까지 해서 실근을 가져야 돼. 0부터 1까지 실근을 가져야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근데 우리는 역함수 구했어 안 구했어? 안 구했죠. 안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그럼 안 구하고는 어떻게 풀어 이거를? 이제 여기서 고민해 봅시다. 이제 여기는 우리가 할 수 있어. 여기까지는 너희들이 여기까지는 좀 이해를 못 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는 와야 되는 흐름이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 홍멍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풀죠? 역함수 우린 구한 건 아니잖아. 구한 거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본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겠지. 그러잖아. 엄마 이해됩니까 지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 거야? 얘를 어떻게 해? 실근이 존재하기 위한 k값이야. 그러면 gx는 우리는 안 구했으니까 gx하고 2x를 구한다는 말은 fx하고 누구랑 구한다는 말은 똑같아? 이거에 역함수하고 교점이 존재한다는 말은 똑같나요? 여가 fx 대충 그린 거야. 일단은 상황만 판단하려고 해. 여기가 gx가 되겠죠. 맞나요? 그럼 요놈이 뭐야? y는 2x 이렇게 교점이 발생해야 돼. 알겠어요? 그럼 요거 역함수는 요놈이 되겠죠. y는 얘가 2분의 1의 x가 되겠죠. 그래서 교점이 발생하잖아요. 주의사항은 뭐야? 얘가 0부터 1 사이면 얘의 위치는 달라질 거지. 얘가 0부터 1 사이에 교점이 있다는 말은 얘의 위치는 완전 달라지겠지. 그럼 이 위치는 어디로 가야 돼? 얘가 0부터 1 사이면 여기 위치는 어디로 가야 돼? 역함수니까 뭘 바뀌어야 돼? XY가 완전 바뀌어야겠지. 0부터 1 사이면 얘가 0부터 1 사이면 Y는 얼마야? 0부터 2 사이가 되겠지.
엄마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2분의 1x하고 교점을 구할 거고 범위는 0부터 2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돼, 안 돼.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 얘를 뭐라고요? fx랑 2분의 1x하고 교점을 구할 거고 우리는 범위가 0부터 2로 바뀌었다 이거야. 첫 번째. 두 번째도 얘는 마이너스 2x니까 역함수가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x 넘기면 어떻게 된가요? 마이너스 1 요거 넘기면 1인가요? 1. 범위는 어떻게 돼? 얘가 0부터 1 사이니까 0 넣으면 2가 되고 1 넣으면 0이 되지. 얘도 0부터 2 사이네요. 맞죠? 얘도 그 다음에 fx하고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하고 얘도 0부터 2 사이에서 해가 존재를 해야 된다 이 말이겠네. 그러지? 그러면 해가 존재한단 말은 어떻게 돼? fx의 그래프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0부터 2 사이니까 우리는 뭘 이용할 거야? 사이값 정리를 이용합시다. 사이값 정리 이용합시다. 얘를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fx 마이너스 2분의 1x는 0이라는 식에다가 f0 넣으면 얼마입니까? f0은 k이고요. f2는 8, 12, k 플러스 8인가요? 됐어요? 여기다가 0 넣으면 k 2 넣으면 7 플러스 k 맞죠? 0 넣으면 k 얘를 7 플러스 k가 어째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사이값 정리를 한 거야. 그래프 이렇게 쭉 올라갈 거니까.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요 식을 가지고 fx 플러스 2분의 1x 마이너스 1은 0을 가지고 사이값 정리 0 넣으면 k 마이너스 1 여기다가 2 넣으면 8 플러스 k 0 넣으면 k 마이너스 1 2 넣으면 얘가 0이 돼서 8k 플러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7부터 k가 0이면 되겠고 얘는 얼마부터? 마이너스 8부터 k가 1이면 되겠네요. 또는 이래 되겠죠. 해가 존재만 하면 되니까 왼쪽에 해가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만 있을 수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두 개 합집합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k의 범위의 최소값은 여기에 있고 최대값도 여기 있네요. 됐습니까?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개. 오케이. 이제는 어려운 문제 다 끝났어요. 순식간에 끝나. 뭐라고? 자, 첫 번째 흐름 여기까지. 흐름 이해됩니까?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다시 풀이를 해줘야 돼. 방정식을 교점으로 생각해서 선생님은 사이값 적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사이값 정리로 문제를 푼 거야. 자, 59번. 자, 두 실수 AK에 대하여 F랑 G가 있어요. 자, F라는 애는 A보다 작을 때는 0. A보다 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죠. 그러지? 중간에 그래프가 끊겼네. 느낌상은 이렇게 될 것 같아. 얘가 이렇게 오다가 뭐 연결돼서 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교점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아니면 1에서 그래프가 달라질 것 같다는 느낌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그래프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지? 둘 중에 하나겠네요. 여기서 연결을 시키든가 아니면 여기서 연결을 시키든가 요 정도 느낌이겠죠. 100%는 아니지만 그럴 것 같다는 거야 아직은. 다음 얘는 K보다 작을 때는
0이고 K보다 클 때는 직선이네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됐다 이 말이겠죠. 그러지? 요렇게 와서 요렇게 갔다 이 말이 되겠죠. 오케이. F는 미분가능 나왔네요. 미분가능. 그래프 아까 어떻게 나왔어? 그래프가 0으로 쭉 F가 0으로 쭉 오다가 그래프가 자연스럽게 올라갔네요. 여기가 1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죠? 이게 F야. 이 되죠? 아까 이렇게 생겼었어. 그래프가 미분가능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다음 모든 실수에 대해서 F가 G보다 커야 돼. F가 G보다 커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얘는 어떻게 오겠어? 쭉 오다가 더 크다 했으니까 이쪽에서 더 직선이 떨어져야겠죠. 그럼 이 직선은 어디까지 올 수 있다? 여기 접할 때까지 올 수가 있겠다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은 문제네. 다음 3차 함수 fx랑 실수 t에 대하여 fx와 직선 어떤 직선이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과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3차 함수 그래프가 있을 거야. 3차 함수 그래프가 있을 거야.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겠죠. 자,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조금 완만하게 그린 거야. 좀 완만하게 그렸어요. 그러면 얘를 움직이면서 kt 값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겠지. 밑에서부터 올라갔겠지.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1개, 2개, 3개, 2개, 1개 이런 식으로 변화가 발생할 건데 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네. 자, fx가 x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교점 당연히 하나밖에 없겠죠. 그럼 gt는 1이라고요. 3차 함수 fx가 g1은 2이고 g1은 2. g1이 무슨 뜻이죠? g1이 뭐야? g는 교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가 2라고요. 다시 말해서 t가 1일 때 교점의 개수는 2라고요. 됐습니까? 그럼 교점의 개수가 2개가 있다는 소리는 당연히 현재 무조건 뭐는 있어? 1개는 무조건 있겠죠. 3차 함수와 직선이니까 무조건 1개는 있습니다. 저 밑에 가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2개를 지나면 3개로 넘어가겠죠. 그럼 의심을 해야겠지. 1개에서 2개에서 3개로 넘어갈 거냐? 아니면 어떤 경우도 있겠어. 1개에서 2개로 갔다가 다시 1개로 오는 경우도 있겠네. 그런 상황이 있을지 없을지만 고민해보자 이 말이 되겠죠. 엄만 이해됩니까? 그럼 3차 함수 개형을 좀 그려가지고 교점이 2개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다음 2개를 지났을 때 1개가 나오는 상황이 있냐 없냐를 고민을 하면 되겠네. 얘를 그래서 이대로 놔두고 우리는 기울기를 약간 움직여 볼게요. 기울기를 변화시켜 볼게요. 자, 여기다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몇 개? 현재 2개야. 현재 그림은 약간 올리면 교점이 3개가 나옵니다. 난 안 나오고 하기 위해서 기울기를 계속 올렸어요. 현재 계속 2개를 만나고 있어요. 계속 올리다 보면 2개만 만나게 하기 위해서 얘를 변곡점에서 출발하면 되겠네. 일단 얘를 이렇게 하면 현재 3개야. 3개가 안 나오고 딱 3개에서 현재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현재 3개야. 그리고 나서 몇 개로 갑자기 변해버려? 1개로 변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2개에서 1개로 가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되네요. 본인이 그려보세요. 여기까지 됩니까? 그래서 G1이 2이면 2개의 교점이 발생하면 3개의 교점도 있다. 이 말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나요? 됐습니까? 다음 상수함수이면 GT가 상수함수이면 GT는 뭡니까? 교점의 개수가 아까 했잖아. 상수함수 무조건 1밖에 없는 거지. GT는 1은 무조건 나오잖아. 상수함수라는 소리는 GT가 1이다. 교점이 무조건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런 상황에서는 극대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맞겠어 틀리겠어?
자, 교점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조금 전에 그래프를 그렸어요. 뭐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은 기울기 몇 개야? 이거는 이때는 교점이 몇 개야? 한 개죠. 얘보다 더 급하면 무조건 하나만 나오겠지. 변곡점에서 하나니까 지금 얘보다 기울기가 이쪽으로 더 급하게 되면 교점이 무조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잖아. 지금 극점이 있어 없어? 극점이 있잖아요. 물론 이 문제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1로 유지하고 곡선을 이렇게 좁혀야겠지. 엄밀히 따지면 이 직선을 그대로 놔두고 기울기가 1로 놔두고 요 놈의 그래프를 이 그래프를 더 안 만나게 변곡점을 지나게 접선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상황 이해됩니까? 이렇게 만들면 된다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면 된다 이 말이야. 극점 있잖아요 지금. 상식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알았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반예로 문제를 풀겠죠. 내가 의도적으로 이런 식을 만들어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겠네요. 다음 1,4분의 5를 지나는 직선이 있습니다. y는 x제곱에 의하여 잘려지는 선분의 길이. 얘가 1,1을 지나니까 여기네 1,1. 1,4분의 1은 여가 있겠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 직선의 길이 잘려지는 이 길이 이 길대의 기울기를 M이라고. 이 길이가 어째 되네? 최소가 되는 상황을 구해달라 이 말이 되겠네요. 최소가 되는 상황. 그때의 직선의 기울기하고 그때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 말이 되겠네. 그렇지? 자, 요거는 한번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추론해서 문제를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딱 뭐야? 우리는 이 포물선이 그래프가 정확해 안 정확해? 정확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추론은 가능하겠지만 100% 안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야. 1,4분의 5. 자, 가봅시다. 지금 빨간 선하고 노란 선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이 어디야? 잘려지는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야. 커졌어. 좀 빨간색에서 지금 노란색으로 간 거야.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작아졌나요? 커졌나요? 좀 애매하네. 그 이유가 뭐야? 그래프가 우리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렇게는 안 되겠네. 그럼 우리는 일반식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자, y는 이렇게 되고 우리는 이제 얘랑을 연립을 할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포물선하고 직선을 연립을 한 거야. 우리가 원하는 길이는 어디입니까? 요 길이죠, 요 길이. 요 길이 어떻게 구하죠? 이 길이 어떻게 홍모? 이 길이 우리 어떻게 구해?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모르냐? 아니 직선의 두 점 사이 거리 뭘 이용한다 있어? 기울기. 뭘 이용해? 기울기.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를 뭐 AB라고 하면 AB는 뭐라고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기울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잖아요. 아이, 직선의 거리는 무조건 요거 이용한다고. 그러면 여기다가 이 식이 요놈을 집어넣으면 m에 관한 식이 나오겠죠? 맞죠? 루트에? 그러면 안에 식이 뭐 m에 관한 4차 방정식이 나와서 우리는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4차가 나왔으니까 최소값은 존재하잖아요. 오케이, 넘어가겠어요. 아니 4차 루트 4차야. 다음, 자 f 프라임 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됐어요. 이거 그림 거 같고 f 알파가 마이너스 2, f 베타가 3이에요. 자 f 알파가 알파, 얘가 베타, 감마. 오케이, 프라임이니까 우리는 얘를 보면서 뭘 그릴 수 있어? fx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런 상황이네요. 그때 f 알파가 마이너스 2여가 지금 마이너스 2, f 베타가 3 여가 3. 요거 두 가지만 알려준 거야 일단. 알겠죠? 자, 그리고 문제를 풀었더니 얘가 fx 2 마이너스 1, fx 마이너스 1은 0 여가 플러스, 뭐야, 뭐 아무것도 아닌 문제네. fx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1이 되는 거야. 그러지? 마이너스 2분의 1은 모르겠고 1도 모르긴 하네. 마이너스 2분은 요 사이, 1도 요 사이가 되겠죠? 그러지? 자, 두 개를 일단 그려볼게요. 그리고 움직여볼게요. 선은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다 이 말이야. 정확히 위치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서로 다른 5개의 실근이 있어야 돼. 5개. 5개가 되려면 현재 얘가 이렇게 되면 되겠죠. 얘가 더 올라가야 되나요? 얘는 몇 개야 이제? 말이 안 되죠 이제. 4개, 2개 되니까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5개 되는 상황이 이 상황이다. 그래서 f 감마는 마이너스 1, 그냥 1이네요. 알았어요? 쉽네. 뭐가? 그래프 해석을 해야 돼. 이거 해서. 다음 67번. PQ가 둘레가 100인 원 위에 한 점 A를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A 동시에 출발했어. 두 점 PQ가 A를 7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이거야. P는 이만큼 움직였고 Q는 이만큼 움직였어요. 0부터 10까지. PQ가 만난 횟수. 자, 같은 방향으로 갔다. 만난 횟수의 의미만 이해하면 돼요. 너희들이 달리기를 한쪽 방향으로 달리기 했어. 펑하고 백제가 달리기를 했단 말이야. 같은 방향을 보고. 근데 어떻게 둘이 만났어? 누가 더? 빨라서? 케이스는 두 가지가 있지. 바퀴 차이가 난 거야. 한 바퀴 차이가 난 거야. 두 바퀴 차이가 난 거야. 또 하나의 방법은 걔가 가다가 속도를 늦췄어. 가다가 속도가 늦출 수 있잖아. 힘들어가서 쉬고 있는 거야. 그러지? 그래서 만나는 거네요. 그러면 둘 사이의 간격이 얼마가 된다? 몇 바퀴 차이가 나면 된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 말을 이해하면 이 문제를 그냥 풀 수 있어요. 몇 바퀴 차이가 나면 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누가 차이가 FT라 넣을게요. 두 개의 차이가 몇 바퀴 차이가 나면 되겠죠. 그럼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 F'T는 3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 인수분해가 되긴 하네. 이렇게 되네요. 그래프가 0,0을 지나면서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2 그래프가 이렇게 되네요. 그럼 그래프 형태는 뭐 대충 모양 그리면 이런 식의 그래프 나왔네요. 현재 여기가 2,
여가 2. 그러고 나서 어찌 한다고요? 현재 요게 뭐라고? 두 사람 간의 차이가 됐어요. 차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만났다는 말은 바퀴 차이가 난다고. 한 바퀴가 아니라 N바퀴. N바퀴 차이가 났다는 말은 뭔 말이야? 어딨어. 바퀴 차이 났다는 소리는 뭐라고요? 둘레가 100이니까 100의 배수 차이가 나야 된다 이거지. 다시 말해서 얘가 FT가 100 N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N은 정수입니다. 그러면 100 정수니까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200 0 100 200 300 400 이렇게 되겠네. 그러지.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F2하고 F10만 구하면 되겠죠. 조심할 점은 이쪽은 횟수가 두 번 만났습니다. F2만 일단 구해볼게요. F2는 2 8 마이너스 16 이쪽은 안 만났네. 됐어요? 안 만나고 이쪽 100을 집어넣으면 1000 100을 집어넣으면 10을 집어넣으면 1000 240 760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 10을 집으면 760이 된다 이거야. 그러면은 100부터 700까지 한 번 만나고 0 있죠. 0 예? 중요한 건 아니야. 100 차이 안 났어. 계산하면 돼. 다음 68번.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여기 있는 말만 이해를 잘하면 쉽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원점을 동시에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였어요. PQ가 10초 동안 시간 위치에 따른 그림과 같을 때. 시간에 대한 위치에 대한 생각이네요. P가 2차, 얘가 P, 여가 직선이 Q. 그럼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문제를 생각해보자 이거지. 자, P는 위치가 좀 이상한데? 쌤이 좀 이상하다는 느낌한 것이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원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10초 동안의 시간과 위치에 대한 그래프 그린 것 같아요. 이게 시간에 대한 위치잖아. 근데 얘가 원점에서 동시에 출발했다는데 왜 여기서 나오지? 쌤 지금 내 의도를 모르겠어? 원점에서 동시에 출발했다. 자, 여기 활용 문제는 위치적 생각을 처음 위치를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됩니다. 처음 위치를 무조건 체크를 해야 돼. 원점에서 동시에 출발을 했다 했잖아요. 그럼 t가 0일 때 어디 있어야 돼? 원점에 있어야 되겠지. 근데 얘는 지금 이상하다고. (10초) 동안 시간과 위치에 대한 그래프. 뭐지? 내가 잘못 해석하냐? 너 생각을 물어보는 거야 내가 지금. 쌤, 너 지금 물음표 날리는 이유는 알겠니? 좀 이상하다고 지금. 뭔가 따지고 오면 뭐 정확한 위치는 안 나오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10이라고 하자 이거예. 그럼 0일 때 위치가 10에 있었어 지금. 봄이나 뭐 좋았어.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시험 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그래서 일단은 이 그래프만 보고 가봅시다. 그래프만 보고 갈게요. 자, 위치가 10에서 동시에 출발한 겁니다. 알겠어요? 자, 일단은 동시에 출발했어요.
자, P의 위치는 지금 10에서 출발해서 0으로 왔다가 다시 10으로 간 거야. 됐습니까? Q는 10에서 출발해서 차차차차차 0으로 온 거야. 그럼 이때 이 말은 뭔 말이야? 둘이 만났다 이 말이겠죠. 둘이 만났다 이 말이야. P는 10에서 0으로 왔다가 10으로 갔으니까 총 이동 거리는 얼마? 20. 맞습니까? P는 10에서 0으로 왔으니까 총 이동 거리는 10 이렇게 되겠죠. 이 정도만 알고 우리 문제 풀어봅시다. P의 속도는 점점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했다. 속도의 뜻이 뭐예요? 속도는 위치의 변화. 위치의 변화가 전진이면 플러스, 후진이면 마이너스. 맞나요? 그럼 이렇게 갔다는 것은 속도가 마이너스. 속도가 지금 후진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0 플러스 그런 거지. 그럼 속도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했나요? 자, 속도가 감소했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2에서 1이 된 거야. 빨리 가다가 내가 천천히 간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위치의 변화가 속도야. 그럼 지금 속도가 뭐야, 현재? 음수잖아요. 얘도 음수잖아요. 커졌어, 작아졌어? 커졌습니다. 커졌어. 다시 말해서 P의 속도는 그냥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음수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중이야. 출발해서 다시 만날 때까지 PQ의 평균 속도라는 것은 평균 변화래. 벡터적인 생각이야. 시점하고 종점만 보면 돼. 알겠어요? 다시 만났다는 것은 같은 거리 동안에 걔의 위치의 변화는 똑같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속력은 다릅니다. 속력은 달라. 왜? 지금 P가 더 많이 움직였어. 찍고 왔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평균 속도는 같습니다. 이거 PQ의 속력이 같은 시간은 오직 한 번. 속력은 뭐야? 속력은 플러스밖에 없습니다. 플러스밖에 없어. 됐어요? 그럼 얘랑 누구랑 똑같아야 돼? 얘랑 순간 변화율이 똑같은 위치죠. 순간 변화율이 똑같은데 여기 하나 있겠죠. 근데 지금 속력은 뭐라고요? 플러스밖에 없어요. 요 값이 아니야. 요 놈을 플러스 시켜야 돼. 다시 말해서 얘랑 절대값이 같은 위치가 어디 있겠죠. 속력이 같은 데는 그래서 두 군데입니다. 여기서는 뭐 속력과 속도에 대한 뜻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시간이 저렇게 많이 됐어. 잠깐 쉬었다 볼게요.